텐데요. 네. 다시 생활계획표를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의 딱 그 사이. 요 식간. 네. 아니면 뭐 점심과 저녁 사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사이에 즐길 수 있는 수삼 뭐가 있을까요? 네. 짠. 홍삼과 홍삼 환이네요. 이거는 홍삼. 네, 이거는 식간에 먹어야 좋은 건가요? 네, 홍삼에 들어있는 성분은 우리가 식후에 나오는 담즙이 그 성분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삼은요, 우리가 식간, 끼니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삼도 이름이 많아요. 수삼, 건삼, 파삼, 미삼, 뭐 흑삼, 뭐 저기 파삼? 파삼도 있어요? 네, 파삼도 있어요. 아니, 명태 수준이에요. 명태도 뭐 노가리, 뭐 황태, 뭐 생태. 생태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들어봐서는 뭐가 어떻게 다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요것도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네, 화면을 보시면 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의 이름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미지를 보여주실까요? 이미지 보시면 맨 좌측에 있는 게 건삼이고요. 그리고 태극삼, 홍삼, 그리고 흑삼입니다. 저기 제조 방법에 따라서 저렇게 여러 가지로 저것은 제조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우리가 밭에서 막힌 삼, 이걸 수삼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삼은 수분 함량이 75% 이상 되는 그런 수삼 물수자를 써서 그래서 수삼이라고 하고요. 건삼은 수삼을 잘 씻어서 세척해서 말린 삼을 건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삼은요. 태극삼은 주로 우리가 수출용으로 제조한 것을 부르는데요.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꺼내서 건조를 시킨 걸 태극삼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홍삼은 이제 우리가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것을 홍삼이라고 하고요. 흑삼은 홍삼보다는 더 오랜 시간을 찌고 더 고온으로 쪄서 만든 삼을 흑삼이라고 합니다. 진짜 근데 흑삼은 새카맣네요. 맞아요. 선생님처럼. 그 홍삼이 몸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안 만들어서 먹을래요. 왜요? 말만 들어도 만들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집에서 전기밥솥으로 보통 이제 뭐 72시간, 뭐니면 이제 뭐 3일. 꼬박 3일이잖아요. 네. 3일 동안 전기밥솥에 뭐 찌고, 그 다음에 말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홍삼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요즘 같이 불볕더위에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디다 72시간을 아니, 72시간이면 진짜 무려 3일인데 그렇죠. 전기밥솥에서 홍삼을 찌면 식구들 밥은 어디다 해 먹어요? 아유, 난 못해. 아유, 그런 거 왜 어려운 거야? 설마 제가 그렇게 어렵고 번거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밥솥은 밥하라고 그냥 놔두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요. 넉넉 잡아 2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우와, 2시간이요? 네. 이야, 2시간. 그러면 약간 도전해볼 만해요. 사실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 가운데 요거? 엄청 고급지게 너무 고급스러워. 이야, 홍삼이 저게 지금 몇 개입니까? 저게 이 정도면 얼마짜리를 보이세요? 임금님 저는- 보야 밥상 같아. 저는 최소 한 20만 원 이상의 걸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 이게 있는 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바깥에서 비싸게 사오셔서 보여주시려고 갖고 오신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시중에 홍삼 판매하는 거를 보면요. 상품으로 나온 것이 잔뿌리가 거의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잔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다라는 증거일 그러네요. 거고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중자 정도, 중간 크기 정도에 되는 수삼 한 채만 구입하시면 저렇게 비싸 보이는 홍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귀가 쏠깃하고 그리고 2시간이라는데 굉장히 귀가 쏠깃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재료 소개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랄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수삼 한 채, 750g. 수삼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 가가지고 중짜 크기 주세요 해서 사오면 되나요? 그렇죠. 수삼은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찌고 말릴 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큰 것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거든요. 보통 5년근이나 6년근 정도가 가장 좋긴 하지만 4년근 정도라 하더라도 사이즈가 큰 굵은 인삼이면은 홍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핏 보니까 말린 거 보니까 뭐 약간 오징어 같기도 하고 꼴뚜기 같기도 하고 날씬해졌어요.
심해졌죠. 이게 4분의 1 크기로 이제 줄어든 거군요. 네네, 원래는 맞습니다. 더 컸던 건데.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삼 그 복용할 때 좀 열이 많은 체질은 맞아. 더 이제 뭐 이렇게 더워지고 막 하니까 좀 잘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 홍삼이 뭐 좀 그 복용을 할 때 주의할 분들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홍삼이 따뜻한 성질이다 보니까 열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한의학에서는 약의 성질을 수은하게 만드는 걸 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 걸 법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홍삼은 그 성질이 따뜻하고 또 그리고 아주 무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너무 열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체질적으로 안 맞을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홍삼은 소량 드셔서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반응이 없으시면 장기간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열이 많으셔서 내가 정말 홍삼을 먹어보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네. 그러시면 찬 성질의 먹거리인 녹두나 치자를 같이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몸이 좀 이렇게 열 성질이 있는 분들이 또 찬 거랑 같이 드시면 좀 뭐 설사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될까? 괜찮습니까? 오히려 예. 조화가 돼서 좋습니다. 그래요? 차가운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만나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소화수율도 좋아집니다. 네. 선생님, 저는 살짝 궁금한 게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로 만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네, 우리 몸속에 안 맞을 때, 삼이 안 맞을 때. 네, 삼이 안 맞을 때, 수삼이나 홍삼이 우리 몸에 안 맞을 때 이상 반응이 오는 것은 주로 열이 먼저 오르겠죠. 얼굴이 빨개지고요. 네. 그리고 두근거리고요. 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두드러기. 아. 피부에 빨갛빨갛하게 올라오거나 두드러기가 열을 올라오실 못 수 있어요. 견디는 건가 그렇죠. 봐요, 열이 몸이. 발산이 되는 거죠. 아. 자, 그럴 때는 용량을 좀 줄여서 드시거나 아까처럼 찬 찬 성질의 성질의 먹거리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까는 수삼 꿀절임을 할 때 네. 수삼의 머리 부분을 떼어냈었잖아요. 네. 근데 홍삼을 만들 때는 네. 머리 부분을 떼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신동진 씨? 아까 이렇게 머리 부분에 무슨 뭐 그 독성도 신경 흥분을 하는 무슨 독성도 있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안 좋은 약간 성질일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가열하면은 괜찮다고 해서 제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법제. 법제. 익히면은 그 맞아요. 독성분이 좀 약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번엔 통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윤홍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삼의 머리 부분은 열을 가하게 되면 네. 약성의 변화가 생겨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 부분을 떼어내려다가 수삼에 상처가 생기면요. 진액이 손실이 돼요. 못 찌는 빠지면 동안. 안 네,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떼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좀 전에처럼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잔류 농약을 깨끗하게 헹궈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수삼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찌게 되면요. 수삼이 껍질이 터져서 그리고 또 진액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물기를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전기밥솥에 안 쪄도 돼요? 그럼 네. 뭘로 찌죠? 나 그게 궁금해. 맞아요. 저는 예. 요걸로 쓸 겁니다. 어머, 찜지 아니에요? 네, 찜통입니다. 와. 네. 자, 찜기를 만두 찔 때 쓰는 찜통인데. 그리고 네, 보통 그쵸. 우리 집에 있잖아요. 네네네. 찜기. 제가 물부터 먼저 좀 올려줄 건데요. 네. 물을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네네. 아. 가스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4분의 1 정도 물을 붓고요. 네. 네. 네, 찼습니다. 자, 네. 물이 끓는 동안 네. 저는 여기에다가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수삼 네. 해서 할 건데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깔개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런 깔개를 쓰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면포. 면보자기 있죠. 오. 네, 면보자기를 해서 네.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면포나 그런 거 쓰면은 좋은 점이 있나요, 선생님? 우리가 만두를 찔 때도 보면 밑에 네. 면보를 깔지 않으면 바닥에 달라붙어서 맞아요. 이렇게
나중에 떨어질 때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잘 떼기 위해서. 수삼도 바닥에 달라붙기 때문에 꼭 깔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삼을 한 번도 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달라붙는지를 지금 배웠어요. 선생님 아유, 빼놓고는 그렇구나. 단 한 사람도 쪄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 귀한 은씨 한 첨이라도 흘리면 안 되죠. 아니, 엄두를 못 냈었어요. 집에서 빨개를 해본다는 깔아주신 거는. 다음에 네. 수삼을 차곡차곡 올려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이 끓고 있거든요. 네. 끓어요, 자, 지금. 물이 끓으면 네네네. 근데 이렇게 물만 먼저 끓여드리고 있죠. 예, 먼저 수삼을 끓이네요. 안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이 먼저 끓어야지만이 끓는 물에 수삼을 넣게 되면 수증기로 인해서 표면에 건조되거나 눌러붙지 않고 촉촉하게 잘 쪄질 수가 있는데요. 예, 물이 끓으면 수삼을 네. 넣고 네. 자, 불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아. 대신 불은 제일 약한 불에. 약한 불에 약불로 은은하게 네. 찌는군요. 몇 분 정도 쪄주면 되나요? 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생긴 상태 그러니까 신선도에 따라서 네. 시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 네. 40분에서 기본 1시간 정도는 네. 쪄주시는데 네. 수삼 양에 따라서 시간은 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뜸 들일 때 또 주의할 네, 점이 있어요. 아직 제가 네네. 찌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뜸을 네. 드릴 때도 마찬가지 뚜껑을 아직 안 덮었는데요. 네. 왜, 제가 왜안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면보자기를 네 해서 네. 아, 그 위에 또 덮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 그거는 제가 그 한식 그 공부할 때 알찜 할 때 물 떨어지지 말라고 그걸 덮었었는데. 역시 맞습니다. 그쵸? 네, 네. 물방울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그 계란찜에 떨어지지 말라고. 물 위에. 떨어지면 좀 이렇게 색 변함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 모양도 안 예쁘고. 네. 안 예쁘고. 냄비 뚜껑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모이는 것이 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무게가 생기면 수삼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게 해주셔도 안 되고요. 팽팽하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위에다가 덮어주시는데 이렇게 두고 1시간 정도 찔 건데 세상에. 네. 이렇게 면보자기를 해주시게 되면 네. 홍삼이 이렇게 나중에 색이 변하거나 진액이 빠지거나 했을 때 그런 변하지 않는 도움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포인트네요. 제일 그러니까 포인트야. 그래서 예쁘게 고루고루 빨갛게 네네네. 이제 쪄지기 위해서 이제 면보를 위에 이제 뚜껑에다가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요, 선생님, 저거를 원래는 72시간씩 막 찌고 그런다고 네. 하는 거를 지금 2시간 안에 하는 거니까 강불로 왕창 쪄야 될 것 같거든요. 센 불에서 너무 세거나 오래 네. 찌시게 되면요 네. 수삼의 껍질이 터져가지고 진액이 또 터지는구나. 손실될 수가 있어요. 물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진액이 세면. 손실되면 그만큼 영양 성분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보자기를 씌워주시고 그리고 불은 약불로 끓을 때까지만 센 불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네. 김만 네. 올라올 수 있게. 네. 그 대신에 선생님 네. 저걸 저렇게 뒤집어 씌워 놓으면 네. 익었는지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니 감자는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끓다가 너무 자주 열면 향이 날아가니까. 맞아. 이게 아예 안 그렇죠. 보이잖아, 익었는지가. 어떻게 네. 해요? 네. 그냥 한 1시간 정도 두셔도 물이 많이 쫄아들거나 이런 염려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주 약불이니까요. 그래서 네. 반드시 약불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자, 저는 이걸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있으시게요? 네.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제가 1시간 정도 찐 다음에 그 다음에 30분 정도를 불을 끄고 해서 뜸을 들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30분 열어보면요. 동안 찐 네네네. 수삼이군요. 네.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한번 찔러봐 주시겠어요? 네. 자, 그래요. 아주 한번 예쁘게 찔러봐 나란히 주세요. 하고 있네요. 네. 야,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가네요. 네. 감자 찐 것처럼. 예, 네네네. 쏙 들어가. 부드럽게 쏙쏙 들어가는데요. 네네. 아, 이게 지금 잘 찐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잘 1시간 정도 후에 네. 이쑤시개로 찔러보아서 네. 그냥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푹 무르게 들어가면 완성돼서 다 익은 거니까 그 네. 후에 불을 끄시고요. 네. 뚜껑을 닫아서 30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 야, 되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양 옆에서 막 그러니까요. 수삼 향이. 네, 아니, 네, 네. 그 향이 여기까지 와요. 아, 그렇죠. 네. 한약 재상이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는 갖다 저 드릴게요. 찐 물을 네, 마시고 네. 싶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버릴 게 없는 게 우리 인삼인데요. 네. 홍삼을 이렇게 찌고 나면 냄비에 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물을 네. 마시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건강해야 가족이 또 건강하죠. 그럼요. 그 네네네. 자체가 그냥 뭐 인삼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삼에서 진액이 소량으로라도 빠져서 나온 물인데, 근데 이것도 아깝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솔질을 하면서 네. 아무리 잘 안전하게 닦는다 해도 잔뿌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밑에 떨어져 있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떨어진 잔뿌리를 모아두셨다가 대추 한 줌 넣고 이것 또한 은근하게 약불에서 1시간 정도 가까이 달여주시게 되면 차로 마시면
인삼대 굉장히 추차네요. 좋습니다. 인삼대 추차. 세상에. 그래서 뭐 버릴 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 하기야 저는 그 뭐 물 있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예. 이거는 어머. 물을 아주 소량으로 넣었더니 이렇게 네. 이게 색깔이 지금 안이 새까매서 그러지 누르스름 할 거예요. 네네네. 누르스름 할 거예요 물이. 네. 실제 홍삼에 물을 타서 우리가 마실 때 그 정도의 그 빛깔이네요, 색이. 네네네. 누르스름 해요 지금. 이야. 자, 그러면 수삼을 쪄서 뜸을 들여서 한 30분이 지나서 이제는 사실은 말려야 되는 거죠, 홍삼을? 네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쪄진 거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채반을 준비했는데요. 아. 네, 수삼을 잘 네. 익은 거를 네. 나란히 이렇게 담으시고요. 네. 자, 햇볕에다가 이렇게 해서 햇볕에다가 말려주면 가장 좋은데 요즘처럼 햇볕도 있지만 습도도 높아서 잘 안 마르는 경우에는요. 네. 가정집에 갖고 있는 우리가 건조기를 갖고 계신다면 식품 건조기. 네, 그렇죠. 식품 건조기에 반 정도, 나머지는 햇볕에. 햇볕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선풍기를 같이 동반해서 바람과 함께 말려주시면 잘 마를 수가 있습니다. 인공 건조기 50, 그리고 네. 자연 햇볕 건조 50. 네네네. 1대1 비율로 네, 그렇죠. 건조시켜주면 네. 좋겠군요. 예. 그럼 볕이 좋고 바람이 네. 좋은 계절에는 언제든지 그냥 햇볕에다가 말리시게 되면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훨씬 네. 더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철이 딱이네요. 네, 그렇죠. 햇볕이 좋으니까. 요즘 네. 볕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말리면 끝인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어느 정도 말려야 되는지. 왜냐면은 너무 많이 말렸다가 빨간 건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요거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저 기간이 좀 길면 지나가다가 하나씩 먹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럴 경우도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아, 네. 의사 선생님도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중간에 집어먹고 지금도 중간에. 그냥 그런 충동이 자꾸. 그쵸. 예. 잘 아시니까. 어르신들이 몸에 좋은 그러잖아요. 걸 아시니까 선생님은. 저희 직원이 네. 그 인삼밭에 가서 네. 수확을 할 때 가가지고 잔뜩 인삼을 사다가 네. 이거 홍삼을 찌고 말리고를 몇 번을 하셨대요. 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말릴 때 보니까 몇 알이 남지 않더라. 아. 라고 하는 거는 인쥐가 다 먹었구나. 확인할 때마다 하나씩 섭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 여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여기보다는 좀 말린. 네네네. 요거는 이제 네, 살짝 삶은 것 정도 같은데. 말린 거고요. 제가 요거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 요거를 한번 색깔을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오른쪽이 네. 훨씬 진한데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제가 화면으로는 왼쪽. 네네, 네. 그렇죠. 요게 이제 제가 두 번 찐 거예요. 두 네, 번이요. 2차 증숙을 한 거고 요거는 1차 증숙해서 한 번 정도만 말린 건데요. 아, 색깔이 갈수록 진해지네요. 네네, 그렇죠. 처음에 네. 1시간 찌고 30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제가 건조를 하라고 했잖아요. 건조하는 정도는 이렇게 휘어봤을 때 휘어지는 정도. 쫀득쫀득할 것 네. 같아요. 여기에서 똑 부러지면 너무 많이 말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너무 덜 마르게 되면 2차 찜을 할 때도 반드시 1시간 찌고 30분 뜸을 들이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럴 때 삼이 처져버려요. 네. 그래서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말려주신 다음에 다시 2차 증숙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색깔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2차 네. 증숙을 이거는 그럼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지금 뭐 계절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네. 건조기랑 선풍기, 햇볕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해갖고 말렸는데요. 네. 그래도 이틀 넘게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예. 지극정성이시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네. 직접 이제 뭐 방송 직전에 말리셨던 이제 수삼이죠. 네. 이만한 크기가 네. 이렇게 변했어요. 아, 그러네요. 정말 딱 3분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네. 3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중숙 과정을 통해서 그 효능이 응축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진짜 홍삼이 쉽게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예, 예. 이 상태로 드셔도 되고요. 네. 홍삼은 증기로 여러 차례 걸쳐서 네. 찌는 과정을 통해서 사포닌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 사포닌. 그래서 여러 번 찌고 말리고 과정을 예전에는 9중 9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9번 찌고 9번 말리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한 2번 정도 해서 말리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영양가 있는 홍삼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걸 또 발견했어요. 이거. 예, 예. 네. 예, 예. 아니, 그건 저기 의사 선생님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선생님 갖고 오신 거예요? 저도 제가 안 갖고 온 게 공진단이 거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예요, 공진단을 그거는? 갖고 오셨어요? 공진단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건 바로 제가 만든 홍삼 환입니다. 어머. 네. 아니 환. 모양만 보면 네. 꼭 한 알에 5만 원 넘는 공진당 같아요. 네. 진짜 만들어서 선물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것도 그럼 환도 진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기 안에 실제 정말 담겨 있네요. 예, 예. 어머, 이게 세상에. 홍삼환이네요. 네. 너무 귀한 거. 이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네. 자, 여기 재료 소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좀 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렇게 홍삼 뿌리예요. 좀 씻다가 네네네. 뭐 잘라지고 네네네. 그리고 뿌리 떼는 거. 말리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뿌리가 가늘다 보니까 먼저 말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홍삼 뿌리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아까우니까 환으로 만드는데 활용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견과류를 네. 이렇게 호두라든지 호박씨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계신 어떤 견과류도 괜찮으니까 견과류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추 그리고 여기 마늘. 네, 네. 갑자기 보는데도 마늘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한테 일러달라 그러세요. 하나 드세요, 선생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이렇게 그래. 준비를 해주시면요. 네. 우리가 아까 공진당 케이스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요거는 한 5g, 6g 정도면 되기 때문에 한 20알에서 크게 만들면 20알 아니면 한 40알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또 이제 홍삼하고 대추하고 궁합이 또 궁금해요. 네, 네. 대추나 홍삼의 성질은 따뜻해서요. 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 또한 찰떡 궁합입니다. 그리고 대추가 우리 몸을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또 있고요. 또 홍삼의 그 효능을 배가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서 수삼과 저렇게 홍삼을 만들어서 대추와 같이 드시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요즘 더워서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탁 먹으면은 또 안정도 되고 기력도 그렇죠. 또 보충할 수 있고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홍삼만 만들 때 이기주 선생님의 또 특별한 비법 재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뭐예요? 아니, 빵이 들어가 있네요? 네. 어머, 이거 요겁니다. 빵 냄새가 나는데요. 카스테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구수한 빵 냄새가 나. 네, 그쵸. 아우.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글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자, 먼저 홍삼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대추는 돌려 깎을 거예요. 자, 네. 이렇게 대추가 있으면요, 이렇게 돌려 깎아서 씨를 제거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알마늘 있죠? 이 네. 알마늘은 따로 찌거나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한 2분, 3분 정도만 크기에 따라서 돌려주시면 완전히 잘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2분 정도면 익어요. 네. 그래서 마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으깨어 놓은 겁니다. 네. 으깨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대추는 이렇게 돌려 깎아서 씨를 빼시고 커터기에다가 놓고 분쇄기 있죠, 분쇄기. 예, 네, 한번 해서 갈아줘요. 한번 갈아주시거나 네. 그것도 없으시다면 칼로 다져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견과류도 커터기에 갈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고요. 거칠게 네네. 갈아야 식감 네. 같은 게 좋은가 그렇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삼 뿌리 있죠. 뿌리도 이렇게 가루로 준비를 했고요. 이야. 홍삼 뿌리가 없을 때는 가루로 준비해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견과류까지. 네. 다 갈아 놓은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볼에다가 네. 다 붓는 그리고 거예요? 잘 엉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웍에다가 마늘하고 대추를 넣고요. 한번 이렇게 불을 익혀가지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그것도 번거롭다. 요즘 이렇게 더운데 불 떼기가 그쵸. 너무 힘들다라고 네. 쉽게 하시면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볼에다가 대추? 네, 대추는 익히지 않아도 네. 건조 상태로 해서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좀. 바로 드셔도 괜찮으니까 마늘은 전자레인지 익힌 상태죠. 네. 그리고 홍삼은 이미 우리가 찌고 말리고 과정에서 다 익은 상태죠. 미숫가루하고 똑같아요. 견과류는 색깔이. 또 우리가 그냥 먹죠. 그렇죠. 네. 자, 견과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들어갔네요. 야, 지금 여기 네.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 중에 윤홍일 선생님이 가장 관심도 높게 지금 저거 아이들 먹기 좋게 하려면 꿀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달달하게.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제대로 이렇게 짚으셨네요. 했을 때 잘 엉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꿀로 조금 네네. 조절을 하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잘 이렇게 조합이 잘 야, 되고. 몸에 좋은 꿀도 오늘 시커 보네요. 저 수삼가루 때문에 꿀 그런지 올리고당도 괜찮아요. 올리고당. 아니 올리고당. 스튜디오가 지금 뭐 홍삼, 수삼 향이 그득해요. 꿀까지요. 이 향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반죽을 충분히 해주고. 잘 치대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스불에 한번 해서 살짝 덮어주시게 되면 네. 이런 상태로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요. 아.
이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예. 세알경단 비도요시. 네. 동글동글. 정단 만들듯이. 네. 야, 뭔가 이제 환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요것만 이렇게 네. 동글동글하게 빚어주시게 되면 네. 그러면은 밖에 끈적끈적하게 또 묻어나고 왠지 뭔가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건 뭐예요? 아, 네. 카스테라 비벼놓은 거군요. 네. 야, 그거 카스텔라는 거의 네. 왜 놓는 거예요? 카스테라의 껍질을 이렇게 거무스름한 부분을 제거하시고요. 네. 체에다가 내려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게 되면 네. 그리고 달큰하잖아요. 경단처럼.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먹지 않는 아이들이 예. 또 달콤하고 또 고소하고 이런 맛 때문에 네. 해서 잘 먹기 좋고. 진짜 어르신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먹을 때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카스테라. 아. 네. 이게 이제 완성품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좋다. 자, 아까 공진단 케이스에 제가 하나를 네. 빠뜨려 놨거든요. 아, 거기다 끼워 넣으시는 요거. 겁니다. 요거. 네. 아, 예. 여기가 비어 있네요. 고급지다. 네. 그 종이까지 진짜. 하니까. 한지에 하나를 싸서 예. 네. 이렇게 해서 와. 쏙 들어가고. 시부모님 만들어드려도 너무 좋아하실 것 아니, 같고. 뭐 이 올여름에 무덥고 땀 많이 흘리고 지치고 힘들고 이 이상의 보양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 깨. 아, 검은 깨. 검은 네. 검은 깨를 진짜 퍼뜨기다 경단이네. 살짝 갈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검은 깨를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흰 깨입니다. 네, 아. 흰깨. 네. 흰깨인데 그렇죠. 노르스름하네요. 볶았기 때문에. 아, 볶아서. 네, 네. 어. 자, 이렇게 흰 깨도 준비를 하고요. 네. 떡고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명은 많이. 네네네. 맞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주셔도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의 비법은 요건 또 미숫가루예요? 오늘은 콩고물. 콩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미숫가루도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미숫가루네요. 네, 요거는 콩고물입니다. 콩고물. 콩고물. 이렇게 해서 어머, 진짜 이게 저기. 아, 너무 저 예쁘다. 떡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보면은, 네. 어머, 떡이다 그럴 것 같아요. 야, 요거 뭐, 하루에 막 서너 알씩만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콩고물에도 묻히고 카스텔라에도 묻히고 약간 이 검정 요거는 검은 깨, 흑임자. 검은 깨, 흑임자. 네,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완성이 됐네요. 홍삼환. 네. 야, 홍삼환이 아주 그냥 뭐 예쁘게 생겼네요. 네. 아우, 세상에 정성 가득하게 해서. 와. 아, 너무 예쁘다. 귀한 홍삼환도 집에서 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요즘 딱 요때 만들어서 네, 정말 간식인 듯 또 보양식인 듯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아까워. 아, 참 예쁘게 생겼네요. 네, 예. 자, 그러면 홍삼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깨끗이 손질한 수삼은 채반에 받쳐 물기를 말려주세요. 찜판에 면보를 깔고 물기 마른 수삼을 올립니다. 찜통에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찜통에 수삼을 넣고 약불로 낮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찝니다. 이쑤시개로 찔러봐서 익은 정도를 확인한 후 불을 끄고 뚜껑을 닫아 30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가정용 식품 건조기를 사용해서 건조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홍삼환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대추는 돌려 깎아서 씨를 제거하고 분쇄기에 곱게 갑니다. 알마늘은 꼭지를 제거하고 편으로 썬 다음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익힌 후에 으깨주세요. 홍삼 뿌리와 견과류는 분쇄기에 넣고 약간 거칠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대추와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고루 섞어가며 덮어주세요. 홍삼과 견과류도 함께 넣고 고루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을 한입 크기로 둥글게 빚어서 고무를 묻힌 다음 밀봉된 그릇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귀한 홍삼도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저희